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청와대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26개 주한 미군 기지를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갑작스럽게 나온 발표 아니냐, 이게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해석이 분분하게 따라 붙었습니다. 진실이 뭔지가 궁금한데요. 자,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그 두갈식으로 네. 왜 발표를 한 겁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네. 예, 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서 회심의 카드를 던졌다. 회심의 카드.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언론에서는 이제 그 배경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나오지만은 예,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기지의 환경 정화를 누가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질질 끌었던 거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2014년, 3년에는 다 반환이 되었어야 될 기지입니다. 지금 26개 기지가 남아 있는데. 2013년에?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반환을 안 하고 계속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은 환경 정화 비용을 누가 될 것이냐 이 문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미군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텅 빈 기지도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당연히 본인들이 사용할 줄 알고 이미 분담금까지 내고 있어요. 사용료를. 아, 그래요? 쓰지도 못하고 6년째. 땅 사용료를? 예. 그러니까 이게 중앙 국가 소유이다 보니까 국가에 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 왜냐하면 개발하려고 이미 개발 계획서를 다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사용료도 내고 있는데 미군이 안 나가요. 예, 그런 상태로 지금 7년 가까이 됐어요. 그냥 이런 기지를 조기에 반환받겠다. 이거는 만약에 더 늦어지면 지자체 폭발합니다. 인천 부평, 원주, 동두천 여기에 4개 기지인데 이 4개 기지는 외자 유치까지 해가지고 지금 개발 계획 다 세워놓은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고.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지금은 사용료까지 내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환경 정화 비용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그 국방부도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군사용 어떤 기름이 문제든 그러니까 땅에 스며드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서 자신들이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다. 하면 버티고 있고 또 우리는 당연히 오염자가 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팽팽하게 맞서니까 이미 반환되었어야 될 기지를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환경 오염 정화 비용하고 방위비 분담금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엔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 그러는데 그 환경 정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액수니 이걸 우리 정부가 환경 정화를 하고 그 비용만큼 우리 돈 들였을 때 먼저 하고 방위비 분담금에서 차감해 버리겠다.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보십시오. 자, 방위비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미군이 지금 오염시킨 기지 정화 비용이 많게는 수조 원까지도 예상하고 있고. 토탈? 네. 이건 이제 최대치로 추정한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실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럼 우리가 가서 환경 평가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 기지를 미군이 반환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미가 용산의 토양 오염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환 전에.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하니까 인근의 녹사평역이나 이태원역에서 지하수를 뚫어봐 가지고 거기서 인근이 오염되어 있나 아니나 이것만 조사했어요. 야, 미군이 세네요. 세죠. 그러니까 이게 한미 행정협정 소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가 드는지 알 수가 없고 반환받아 본 다음에서야 추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떠나고 난 다음이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미래에 그 예상되는 환경 정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차감해 버리겠다. 근데 지금 이런 방법도 미국 있잖아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속칭 배째라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럼 방위비 분담에서 그 까는 걸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근데? 아니, 당연히 인정을 못 하는데 지금 5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 그러니 그러면 우리는 환경정화 비용을 항목에 넣어서 그 비용만큼을 계상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서로 협상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증액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접근해 들어간다. 아니 제 예상인데요. 네. 근데 이거를 국방부가 소외된 가운데 청와대가 전격 발표했다는 그 모양새가 아 그렇네요. 예, 네. 최근에 어떤 그 한미 관계에 또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동맹을 깨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동맹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우리가 견제해야 될 필요. 뭐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협상 카드 마련 이게 지금 청와대 주도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예. 거의 뭐 문재인 정부의 자주파의 핵심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면에 나서서 이걸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도 그 표현을 쓰시는데 그 일각에서 보수언론 이런 데서는 자주파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등장을 시키면서 네. 그 핵심 인물로 김현정 2차장을 꼽던데. 아니,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 보수 언론 시각일지 몰라도 네. 최근에 지소미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한미 간의 현안에 거의 그 핵심에 서서 선두에 서서 문제를 김현정 차장이 컨트롤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그 주변 외교에 있어서 어떤 전사의 이미지로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잠깐 지금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서 한미 간의 갈등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강대강으로 나서기 위해서 지금 미군 기지 문제를 꺼내 들은 것이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좀 엉뚱합니다. 이건 지소미아 문제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지소미아는 지금 저 한일 문제를 미국과 조율해 가지고 지금 중재를 미국이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 관리하느냐 문제고 네. 이건 매우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가 관심 있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든가 호르무즈 파병이라든가 미국 무기 구매라든가 이런 어떤 실익과 관계돼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뚜렷한 대응책이 없었어요. 여기서 하나의 어떤 협상력을 구축을 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그 11월로 예상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전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지금 중대 사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데요? 전자권 전환을 앞두고 유엔사의 행보를 합의해야 됩니다. 아 예. 그 문제는 이 미군 기지 반환 문제보다도 몇 배나 더 중요한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이번에 논의되는데 유엔사와 앞으로 한미 연합사 간의 관계 약정을 체결해 달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좀 풀어주시면. 앞으로 유엔사가 예. 미래 전자권을 한미연합사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네. 한미연합사에 다 전환하고 난 다음에 예. 유엔사가 단순히 여태까지는 사법 기능의 사령부 역할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 사령부로서 한미연합사의 정전식 교전 규칙을 지침을 주고 네. 교전 범위를 설정해주고 예. 이런 어떤 그 실질적 사령부 역할을 다 하겠다. 그래요. 고로 미래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간의 관계를 맺는 약정서를 체결하자. 이 제안을 저번에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 시에 그러면 잠깐만요. 유엔사는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사령부고 거의 똑같고. 네. 근데 유엔사가 그 정도까지 역할한다면 그게 전자권 전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자권 전환의 의미가 전부 퇴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 9개국이 있습니다. 네. 이 국가들의 군대를 파병받아서 다국적 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네. 여기서 전쟁에 대한 중요한 결심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전자권 전환 봐봤자 결국은 또 하나의 어떤 유엔사라는 존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또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면 지금 10월에 예정된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되는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주한미군 기지 조속 반환하겠다는 것도 네. 이 또 SCM 의제로 올라가는 거죠. 예. 예, 그럴 때 이제 한미 행정협정 개정 문제도 또 다르게 논의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될 수 있고, 이렇게 미국이 그동안 뭐 거의 막 이렇게 한국에다가 엄청난 요구,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쏟아부은 거를 네.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내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방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네. 그게 바로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 환경오염 정화 비용 문제였다. 아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예. 예컨대 인천 부평의 경우에 캠프 마켓은 예. 다이옥신 중금속이 예. 이건 뭐 아주 치명적 수준으로 지금 검출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 땅을 거의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땅을 거의 수메타 깊이로 갈아엎어서 네. 그 토양을 다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비용이 뭐 몇천억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기지 전체가 그런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예. 비용은 몰라요. 네. 모른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거 막대한 부담을 우리한테 부담을 지우는 미국에 대해 가지고 야 이런 환경 정화 비용 정도는 주둔 비용에 들어가야 된다. 네. 왜 이건 별도로 모른새 하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여차하면 멱살을 잡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거 아닙니까? 협정에 그러면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을 미군에 물을 수 있는 어떤 협정의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네? 없어요? 미국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 정화 비용은 소파 협정상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대신 미국이 운용하는 내부 기준에 실질적이며 또 위험하고 그러면서 알려진 건강에 대한 위협이 존재할 때 명확히 확인될 때는 미국이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건강에 대한 위협이 명확히 확인될 때는. 그걸 키세 원칙이라고 하는데 KISE. 예. 이런 원칙을 들어가지고 수십 년간에 이렇게 조금씩 오염시켜온 것에 대해서는 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것도 무슨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했다. 전에 미 8군에서 터진 사건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거죠. 예. 그 가해자가 명확하고. 그런데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이렇게 오염시켜 온 것들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알 수 없다. 아니 수십 년간 오염시켜서 누적된 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 지금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성역과 치외법권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간접적인 효과고 한국 공기진 더 오염됐다 이렇게 또 버텨요. 예. 실제로 사실이거든. 우리 군기진 더 오염됐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 2021년에 지금 한미연합사 사령부가 용산기지에 남아 있는데 이걸 2021년까지 평택으로 옮기는 이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전작권 전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으로 전부 이전을 시키고 그러면서 용산에 대한 어떤 국가 공원 개발은 가속화하겠다. 이 뜻이에요. 큰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문제보다 중요한 건 유엔 사령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유광수 님이 남의 땅이나 건물을 빌려 쓰다가 반납할 때는 당연히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듯이 당연히 오염복구도 해놓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초코모카님, 그러게요. 이게 무슨 동맹인지 숙주인지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그다음에 크레디님은 환경정화 비용을 차감하는 식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나요?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총액을 제한해 놓고 우리가 그걸 총액을 제한해 놓고 그 다음에 항목을 합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해 준다는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을 확 늘려준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 삼아서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한미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도의 갈등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만약에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는 것이라면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파병은 완전히 깨는 거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거는 동맹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보기엔 작은 충격을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미한 충격을 준 것인데. 그러면 미국은 왜 그렇게 실망감을 직접적으로 표출을 합니까, 그러면? 아니, 실망과 우려라 그랬는데요. 동맹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 미국이 나토하고 동맹을 맺었지만은 이란 핵협정 파기하니까 유럽의 동맹국들은 규탄한다 그랬어요. 규탄이라는 표현을 규탄이라 그랬어요. 규탄이라고. 동맹이라고 해도 국익이 이제 있을 때는 국익 우선입니다. 그럴 때는 동맹에 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건데 미국이 훨씬 더 큰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이상 이 정도 긴장은 동맹 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일부 언론 이런 데서는 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한 거 보면 미국이 문재인 정부한테 엄청 화나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던데요. 꼭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맨날 문제를 확대를 시키는데 사실
우리가 동맹에 대한 기여도는 지금만한 정부가 없어요. 무기 이만큼 사준 정부도 없고 네. 주한미군 정책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동맹이라면 네. 그렇다면 진짜 정색을 하고 따져야 됩니다. 여차하면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동맹 관계에 큰 흔들림은 없다. 없죠. 아니 뭐 주한미군 구조가 변화됐습니까? 사법적인 게 변화가 됐습니까? 아무 변화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진단에 따르면 10월에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협상을 앞두고 네. 사전 정지용으로 좀 실망감 표명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11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SCM이 결국은 모든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